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7년에 준공한 32.56평의 경량철골 2층 전원주택인데요. 저희 회사가 설계에서부터 건축공사 그리고 부대 토목공사와 조경까지 마무리를 했던 어느 현장과 동일한 원스톱 방식으로 진행한 현장입니다. 200평 부지의 앞마당에 잔디 식재 공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난 뒤 그 2달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쁘게 잘 자라고 잘 가꾼 잔디의 모습을 건축주께서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오늘은 이 전원주택이 지어지는 과정과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클라이언트의 건축 문의 내용과 협의 과정, 그리고 2D 평면과 설계 과정과 컨펌, 그리고 3D 이미지, 가장 중요한 저희 회사만의 건축공사 시방 일부와 경량철골 조립식 주택, 거기에서 이중벽체 공법의 시공 디테일 자료와 러프한 시방 도면, 그리고 이 집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스틸컷과 동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6년 4월 중순, 저희 회사 전화로 전원주택 신청 문의가 들어왔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본 자료를 검토를 하였고, 그 후에 현장 답사를 하여 클라이언트 가족분과 건축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한 후에 진행된 내용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클라이언트께서 건축 문의 시에 이메일로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현장 사진 자료인데요. 기본 자료를 검토했을 때 예정 부지 입구가 서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집의 배치에 대한 고민과 채광, 그리고 주변 조망, 거기에 덧붙여 마당 조망 등에 대해서 설계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많았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께서 보내준 내용입니다. 내년 4월경에 착공하는 예비 건축주로서 현재 서울에 살고 있으며 신축 예정지 지번도 알려졌고요. 건축 규모와 층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고, 단지 내의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석축 등의 참고사항 등도 남겨주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는 것이 최우선인 저희 회사의 방침대로 답사 시기를 5월로 예정을 해 주었고, 배치와 건축 예산, 공사기간 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한 공간 구성에 대해 미리 대략적인 스케치를 해둔 상태라고 하였고요. 그런 건축주님의 스케치나 습작은 설계나 공간 구성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모친을 모시고 살 생각도 있지만 당신께서 안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이나 면적이 넓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안방은 잠자는 침실 역할의 부부방과 모친을 모실 경우나 아니면 손님을 위한 게스트룸으로 꾸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 중에 하나인 열대화초를 키울 공간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요. 대도시에 살고 있었던 아직은 젊은 40대 중반의 부부가 전원주택 단지로 기촌을 결정을 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끔씩 접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시골이나 촌으로 전원생활을 할 생각이라면 혼자 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 실현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미리 의기투합을 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을 실행에 옮긴 분들이었고, 그리고 2011년에 제가 지었던 집을 소재로 쓰였던 책을 보고서 저희 회사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전원주택이 52세대라면 마을이 새롭게 형성되는 곳인데요. 계획관리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바뀌어서 건폐율이 60%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 부부께서 집 짓기에 대한 생각을 나타낸 스케치인데요. 건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비전문가였지만 본인의 집을 짓기 위해서 모는 종이에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해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열정과 성의가 없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는 필요치가 않는 것이, 설계라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전문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 집을 짓는, 나만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먼저 상상을 해보고 그려본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를 보내주셨는데요. 각각의 공간에 대한 생각과 의중을 대략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도만 있어도 설계자가 초안을 잡을 때 일정 부분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집을 지으실 때 주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어떤 형태로든 전달을 해주시면 공간 구획이나 건축의 컨셉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 건축주님들께서 수시로 습작이나 스케치를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클라이언트께서 보내준 여러 자료를 검토를 하였고, 현장 답사 과정에서 건축 전반과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가계약과 인허가를 위한 행정대행 계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건축 설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는 땅의 모양이나 위치에 따라 배치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집은 서양을 향하는 배치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고, 몇 가지 시안 중에 한 가지로 압축해서 클라이언트 분과 설계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하는 과정과 컨펌을 받은 내용도 곧이어 나오게 됩니다. 2D 캐드 설계 도면입니다. 대략 3회의 설계 수정과 일부의 설계 변경이 진행되었는데요. 정식 2층으로 확정한 도면입니다. 각각의 공간 구성은 이렇습니다. 현관을 들어서고 주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게스트룸인 방2, 그 옆에는 공동욕실, 그 옆에는 다용도실, 마당 쪽으로 거실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데크로 나가는 창문과 채광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인데요. 드레스룸과 아담한 안방 욕실, 별도의 작은 공간에 건식 세면대가 있습니다. 거실을 나오면 계단이 나오는데요. 계단 하부에는 수납 공간과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죠. 그리고 동쪽 벽에는 창고가 있고요. 북쪽에는 다용도실 외부에 데크가 구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2층인데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전실과 서재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서재창과 전실창이 있습니다. 연면적은 109.04제곱미터로 33평대입니다. 1층은 90.74제곱미터, 27.45평, 2층은 18.30제곱미터로 5.54평, 부속동인 창고는 16.2제곱미터로 4.9평입니다. 2층 평면도 외에 지붕 평면도, 각 포지션별 자재 사양과 높이 등을 지정하는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전기조명 1층 도면인데요. 분홍색으로 표기한 각 공간별 화재경보 감지 센서와 소화기, 주방 천장 높이는 2400, 거실은 우물 천장으로 2900의 높이, 각종 콘센트와 스위치, 거실 에어컨은 단독 콘센트로 특정을 해 놓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어느 위치에서든 켜고 끌 수 있도록 3로 스위치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우측 범례를 보시면 각 위치별 전등의 종류와 감지기, 통신 라인, 보일러 컨트롤러, 인터폰, 개별 난방 시스템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층도 동일한 범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께서 서재 용도로 사용하는 이 공간에는 6구 레일 전등과 스포트 진열장 전등을 원하셨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기 조명 도면 같은 것은 건축 설계 사무소와 시공업체라고 해서 모두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설계실과 건축주님의 설계 협의를 유기적으로 진행했던 과정 중에서 건축주께서 보내주신 메시지 내용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2016년 5월 19일에 보내온 내용은 벽난로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 회사가 시공하는 이중벽체 공법으로 집을 지었을 때 굳이 벽난로 등의 보조 난방이 필요치 않다는 여러 가지 경험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벽난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식 2층이 아닌 다락 공간에 창문을 내달라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축주 가족분들의 강력한 바람이 가끔씩 발생하는 것은 앞선 영상에서 건축 설계의 중요성에 한두 번 언급한 내용을 복기해 본다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축주께서 채광이나 조망, 경치 등의 뷰를 위해서 어떤 벽면에 창문을 내달라고 요구를 하시지만 구조적 문제와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는 절대 창을 내주지 않습니다. 채광과 조망보다 앞서는 것이 건축물의 구조 안정이 담보되는 것인데요. 사실 단열보다가 먼저 확보되고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구조체의 안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주택은 상호 협의하에 정식 2층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남쪽 창 2개소와 서쪽 창 1개소 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날인 5월 20일인데요. 건축주께서 설계 수정안이 마음에 든다고 수고했다는 얘기를 3번씩이나 언급을 했는데요. 이럴 때는 설계하는 당사자나 설계실 직원들의 기분이 무척 좋아집니다. 때로는 퇴근 이후나 집에 가서도 설계를 계속 해야만 했었던 그러한 고생한 기억이 일시에 사라지는 효과를 가진 아주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마운 단어죠. 건축주님의 요구사항은 웬만해서는 모두 수용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설계에 반영이 되었고 시공도 되었습니다. 다만 반영이 안 되는 내용과 시기가 있는데요. 기초공사나 구조체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할 때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설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만족한다는 말씀과 함께 마감재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저희 회사 디자인실에서 여러 포지션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 그런 결정을 마친 후에 시공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2017년은 징크라는 자재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확산이 된 시점이었고 각종 마감재로 채택이 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D 설계 도면이 최종 결정이 되면 3D로 이미지를 제작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조명 도면이나 3D 입체도는 건축사 사무소나 시행사, 시공업체에 따라서 제작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모두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D 설계 도면대로 각 포지션마다 공간과 벽체가 표현이 되었습니다. 전면부에는 기단의 파벽돌이 표현이 되었고요. 외벽체 마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시멘트 사이딩, 다용도실 외부도, 보일러실도, 다락창, 현관 데크, 현관, 게스트룸 창문, 공동욕실, 다용도실 창문, 거실 전면창과 다락창. 내부인데요. 주방 위치에서 중문과 방 투인 게스트룸, 공동욕실, 주방을 나타내는 이미지고요. 좌측에는 거실도 보입니다. 다음은 거실 남쪽 창에서 바라보면 좌측이 거실 전면창, 정면이 아트월, 똑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것은 공동욕실 문, 주방과 2층 계단 일부가 보이고요. 거실 천장과 석갈의 이미지인데 시공 시에는 우물 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거실 전면 창 쪽에서 바라보는데요. 거실 테이블, 안방 쪽의 벽면과 안방문, 거실과 데크의 높이를 1대1로 만들어서 곧바로 드나들게 만든 남쪽 창문,
그리고 채광창, 주방 옆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다시 거실 테이블, 아트월, 주방과 계단 입구, 안방 벽면과 안방문, 데크로 통하는 창문입니다. 다음은 인면도입니다. 안방 세면대, 드레스룸과 욕실, 2층 계단, 그 옆에 주방, 다용도실, 냉장고, 천장 반자 공간, 2층 계단의 환기창, 서재 진열장과 도어, 그리고 1층과 2층의 층간 소음을 방지하고자 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든 대략 850mm의 이격 공간이 있습니다. 방투인 게스트룸과 방문, 현관 안의 신발장과 삼연동 중문, 2층으로 올라가는 목계단, 거실 석가래와 거실, 안방문과 데크로 바로 나가는 창문, 그리고 데크와 데크 위에 안방 서쪽 채광창, 다락으로 올라가게 되면 서쪽으로 강력하게 내달라고 했던 서쪽의 조망창이 보입니다. 다음은 거실 전면창과 소파, 아트월과 중문, 공동 욕실문, 안방을 들어서면 욕실도어와 세면대 공간, 그리고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면 서재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면 아트월과 전실 공간, 공동 욕실문,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서재, 다음은 건축공사 시에 참고해야 하는 시방입니다. 물 넘침 방지턱인데요. 재료는 철강제 각간이나 시연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무 각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께와 폭은 외벽체 판넬과 마감재 두께, 철골 구조체의 메인 칼럼인 주 기둥의 사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계속되는 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L형 앙카를 장착한 베이스 플레이트입니다. L형 앙카와 베이스 플레이트가 각 기둥 위치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미리 설치를 해 둡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기초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고 양생이 되고 난 후에 기초 바닥을 천공을 해서 세트 앙카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케미컬 주입식 앙카를 사용해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여줘야만 합니다. 기초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거푸집 해체를 한 후의 모습인데요. 각간이나 각재도 해체가 되고 나면 이처럼 GL에 정해진 단차가 만들어집니다. 기단 차이가 나는 낮은 곳, 기초 가장자리에 외벽체 판넬이 시공이 됩니다. 우선 철골 구조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칼럼이 수직으로 설치가 되면 중간중간에 서브 칼럼이 설치가 되고요. 칼럼 상중하에 각 도리와 창틀, 외부 문틀 등의 철골 후레임과 천장 후레임, 트러스와 펄린, 브레싱 등이 시공이 되면 경량 철골 구조체는 완성이 됩니다. 철골 구조체 시공은 가로와 세로 대각이 있는데요. 수직으로는 메인 칼럼과 서브 칼럼, 수평으로는 상중하 도리와 거더와 빔, 창틀과 외부도 후레임, 브레싱들이 시공이 됩니다. 판넬 시공 자료인데요. 칼럼과 각도리, 프레임 철골이 설치된 외부에 외벽체 판넬을 치부하게 되는데 판넬이 접합되는 부분에는 우레탄 폼을 충진하여 기미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창틀 등의 개구부는 절단을 해서 오픈을 시켜주게 되고요. 보이는 것처럼 창틀 후레임 철골에 결속을 시켜주게 됩니다. 창틀 후레임 철골의 이중벽체 중에 외벽체 판넬이 치부된 모습인데요. 창틀 철골 안쪽으로 내벽체 판넬이 설치가 되고 치부가 되면 단열성이 월등한 이중벽체가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내벽체까지 시공이 되어서 이중벽체가
정상적으로 시공된 자료인데요. 지역에 따라 외벽과 지붕의 단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벽체의 두께 또한 일정하게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창틀 계구부에 이중 벽체가 정상적으로 시공이 된 사진 자료입니다. 벽체와 천장이 만나는 접점 부위에는 우레탄 폼을 정밀 충진시켜서 기밀성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중 벽체 판넬과 천장 판넬이 설치될 천장 철골 프레임, 다음은 저희 아세만 빌더의 이중벽체 조립식 주택에 대한 상세도와 시방서 일부입니다. 기초 거푸집 작업 시에 물 넘침 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베이스 플레이트와 L형 앙카를 미리 설치하는 것과 이중벽체가 형성되는 과정, 철골 구조체가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전개도입니다. 자세하고 디테일한 설명은 따로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건축 문의와 건축 설계, 3D, 그리고 기초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체 시공, 이중 벽체를 형성해서 준공까지 받은 이 집의 외부 모습과 내부 모습을 스틸 사진 자료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전면 마당은 서양을 향하고 있는데요. 1층 외벽 마감은 징크, 우측면과 2층은 시멘트 사이딩, 우측면은 전체 시멘트 사이딩에 화이트 도장 마감입니다. 다용도실 외부에는 데크와 빨래 건조대, 대용량 가스통, 창고 도어가 하나 더 보입니다. 좌측면에는 다용도실 창과 공동욕실 창, 기초 하부인 기단에는 파벽돌 마감이 보입니다. 이제 건물 전면입니다. 좌측에는 방 2인 게스트룸 창과 현관, 거실 전면 창, 1층은 징크, 2층은 시멘트 사이딩이고요. 현관문은 코렐도어, 좌우 측면과 천장은 적산목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중문을 들어서면 좌측으로 공동욕실, 그 좌측에는 방 2와 공동욕실, 공동욕실 안에는 젠다이와 돌출형 세면대, 히노키 반신욕조, 2층 계단과 계단 하부에는 일부 수납 공간을 만들었고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나오고 주방이 보입니다. 식탁에서 바라보면 중문과 음료와 술이 가득한 아주 특별한 냉장고가 있습니다. 거실 아트월은 타일로 마감이 되었고요. (2900) 높이에는 간접 조명을 넣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남쪽 방향의 거실 채광창 옆에는 열대식물이 높은 곳에서 자라고 있고, 그 옆으로는 데크를 향한 창문이 있습니다. 이제 안방입니다. 동쪽 채광창과 남쪽 시스템 창이 보입니다. 드레스룸 공간, 안방 욕실, 건식 세면대, 안방에서 거실을 바라봅니다. 거실에서 전실을 바라봅니다. 공동욕실과 주방의 음료 냉장고가 다시 보입니다. 계단입니다. 2층 전실에는 빨간색 서랍장, 그 아래에 해링턴 강마루가 보입니다. 서재 문입니다. 사구의 전등 조명 아래에는 피규어가 진열된 장이 나옵니다. 6구 레일 조명, 4구 진열장 조명, 서쪽의 창에는 블라인드가 쳐져 있습니다. 서재 방문과 2층 전실의 빨간 서랍장을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